가장 핵심은 사람입니다. 스마트 서비스 시대가 될수록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역량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영학과의 김용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새 디지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모든 분들이 집에 앉아서 쇼핑도 하시고 심지어는 제품 수리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게 스마트 서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서비스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제품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썼죠. 일반적으로 서비스와 제품 두 개가 구분이 되는데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품 안에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이 포함이 되면서 고객들이 언제든지 원할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고객들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서비스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마트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스마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서비스보다는 제품 또는 제조 측면에서 빨리 발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징은 독일이 2011년에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스마트 서비스 벨트라고 하는 말을 들고 나옵니다. 스마트 서비스 벨트는 모든 공장의 제조 시스템을 스마트한 디지털 기술로 바꾸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미국에서는 스마트 서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고객들한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가 미리 알아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니웰이라고 하는 회사가 에어로스페이스 장비를 만듭니다. 우주항공 장비의 문제점들을 다 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교체를 해주거나 수리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육성이 됐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스마트 서비스는 두 가지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나는 제품의 서비스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서비스의 제품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 라이프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기업들이 다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하죠. 그런데 스마트 서비스는 문제가 생기거나 업그레이드가 되면 계속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여기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차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그냥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스마트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개인화된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품 자체가 서비스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서비스를 해준 과정을 제어하기 위해서 서비스 과정이 소프트웨어화 되는 겁니다. 이게 서비스의 제품화라는 틀이고 제품은 더 이상 제품이 아니고 서비스로 제공된다라고 하는 게 제품의 서비스화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디지털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문제점과 특징들을 데이터로 다 구현을 하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프리엠프티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제적으로 고객이 요구하기도 전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서비스가 스마트 제품의 기반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 서비스가 확산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장의 변화입니다. 고객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고객들은 더 이상 내 문제만을 해결하지 않는 제품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온디맨드 형태로 나한테 오기를 바래요. 온디맨드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라는 뜻이고 서비스라는 뜻은 고객 문제를 해결한답니다. 이게 스마트 서비스인데 이것들 기업들이 수용을 하면서 제품화를 한 거죠. 이게 스마트 서비스라는 형태로 표현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스마트 서비스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이 발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서비스를 잘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고객단의 이슈를 가장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실제 솔루션화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 이게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세 번째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네트워크 역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스마트 서비스 확산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가 제품의 서비스와 서비스의 제품화라는 큰 축으로 진행이 되어 오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고객의 문제를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형태로 해결을 해주라는 요구들이 시장에서 요구가 나왔다는 거죠. 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생산과 제공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바꿨고 스마트하게 바꿔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결국 시장의 변화, 고객의 문제를 센싱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객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스마트 서비스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구성원 또는 집단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목표에 공감하고 고객의 문제를 이해하고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원들, 그 역량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한 개별 회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태계 또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들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고 이익을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 핵심의 가장 핵심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스마트 서비스를 얘기하면서 기술을 얘기하죠.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스마트 서비스 시대가 될수록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역량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업들은 고객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직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직원을 모으고 동기부여를 하고 역량을 키워주면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죠. 파트너를 잘 모아서 이 생태계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미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